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강튜브의 김은강입니다. 저희 튜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흥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김정은도 질겁한 평양의 끔찍한 코로나 확산 형세. 오늘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어제 김정은이 주재하에 정치국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토의된 중요한 의제가 바로 코로나19 방역 형세와 평양종합병원 건설이었다고 합니다. 기사와 함께 9장의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는 김정은 언제 나타나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재미있는 영상, 조작된 이미지를 보여줄까 싶어서 정말 굉장히 고대했는데요. 땡! 이번에는 아예 동영상조차 없습니다. 김정은 참석하에 진행된 중요한 1호 회의 보도를 이렇게 동영상도 없이 하는 거, 이거 정말 옛날 같았으면 엄청난 중대 정치적 사고입니다. 최근에 북한은 이따위 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당 중앙 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한다 해는 그 결과라고 하면서도 사진 한 장, 동영상 어느 것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제15차 정치국 회의조차도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좋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북한이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또 북한의 유튜브 우상화 채널인 혁명활동 소식 여기다가 어제 행사 동영상 올릴 수 있으니 좀 기다려는 보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동영상을 정말 안 보여준다. 그럼 여러분 이거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실체가 도대체 뭐야 하는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당 7기 15차 정치국 회의와 관련해서 여기서 토의된 북한 전역에 신종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런 급박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틀 전에 저희 김은강 튜브에서는 평양이 4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평양 내부 소식통이 알려온 평양이 직면한 4대 위기 중 바로 중요한 것이 코로나19의 창궐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야,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것은 WHO도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평양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올렸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 단 한 명도 없다고 깡부인해 왔고 국제사회든 내부적이든 이렇게 깡부인 그 자체를 쭉 일관성을 띠고 있어 가지고요. 저조차도 코로나 완전 차단 그게 쉽지 않은데 참 잘해냈다라고 감탄까지 했댔습니다. 물론 북한은 코로나가 생기자 1월 말부터 중국 국경 전체를 봉쇄하고 평양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요 도시와 지역 간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사람들 다 집에만 머물러 있도록 강요하는 등 고도의 방역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북한에서 들려오는 코로나 실태는 상상을 뛰어넘고 극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무수한 인명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어제 김정은까지 나서서 이게 제 이름 팔았겠고 또 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중요하게 토의하지 않았나 이래 싶습니다. 정치국 회의는 그만큼 국가의 중요하고 긴박한 의제들을 다루는 그런 회의입니다. 당대나 당대표자 회의를 제외하면 그 중요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회의란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다급하게 아우성을 쳐대고 있는 그 코로나의 확산 맥락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회의 보도 자료의 행간을 몇 문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주변국들과 인접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 재확산 추이가 지속되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역 전초선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해짐이 없이 제대로 각성 경계하며 방역 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 것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역에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다는 엄중성을 간부들과 근로자들에게 계도하면서도 외부에는 그런 실태를 알 수 없도록 이러저러한 미사여구를 잔뜩 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비상방역 장기화로 방심과 방관, 만성화 현상이 만연하고 방역규율 위반도 나타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섣부른 방역 조치의 완화는 상상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이 경고는 6월 초부터 시작하여 지방과 주요 도시, 나중에는 평양시에 이르기까지 이 풀리기 시작한 이동통제 해제, 이걸 아마 염두에 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다 책임을 있습니까? 지시한 것도 김정은 본인이고 책임져야 될 것도 본인인데 누구를 보고 이걸 뭐 잘하라느니 이렇게 뭐 핏대를 돋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오늘의 방역 형세가 좋다고 자만도취에 긴장성을 늦추지 말라면서 전염병 유인 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방역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가업을 제시했습니다. 참 눈을 감고 앙호하는 격입니다. 오늘이 방역 형세가 그렇게 좋다면, 그리고 정말 자만도취까지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왜 그들이 한창 바쁜 때 김정은까지 나서서 정치국 회의고 이런 비상회의까지 하면서 이렇게 갈팡질팡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당 정치국 회의 보도 내용을 보면 문맥상으로는 북한이 코로나19가 터졌다, 큰 문제다, 위험하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의 이름을 팔고 정치국 회의에서 이걸 다룰 정도면 벌써 이 문제는 더 이상 순수방관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단계에 들어선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북한 내부통신원은 평양에서는 6월 초부터 코로나가 갑자기 번지기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1월 말부터 몇 달간 퍼져나가 난리가 났을 때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평양시 각 구역 인민병원들에는 코로나19 가짜 진단명이 있는데 고열폐렴입니다. 이 고열폐렴으로 확진된 확진자들이 넘쳐나고 아파트에 격리되는 가족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에 당황한 주황당과 평양시당은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학과 학교, 유치원부터 벌써 며칠 전부터 한 달 앞서 여름방학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시에 위생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다시 철저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내부통신원들이 전언을 들으면서 저는 막 욕이 나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과 WHO가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바이러스 DB를 보내기 시작한 5월 중순까지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의학적인 지식도 없이 그냥 문을 닫아매고 사람들을 집에다 가둬두는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진단 키트가 있어야 고열, 기침 이런 환자들을 확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확진되면 그를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기침하고 고열 환자 있으면 코로나지 아닌지 자기들이 정말 똑똑히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열폐렴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병원에 입원시키고 집에다가 가둬두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WHO에 보고할 때는 우리는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음 이게 보고인 거죠. 또 북한 내에서도 중앙에서 지방이나 주요 도시들에 너 코로나 환자 몇 명이 있어? 이게 물어보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열폐렴 환자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 말대로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코로나19 천정지역으로 둔갑된 것입니다. 그러나 5월 중순에 중국과 WHO에서 바로 이 코로나 진단 키트가 나오고 바이러스에 대한 DB가 들어가면서부터 완전히
판이 바뀌고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지금껏 고열 폐렴 환자라고 하던 바로 그 환자들, 그 병으로 죽은 그 수많은 사망자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바빠난 북한은 진단 키트를 가지고 전국의 몇 개 주요 도시들에서 코로나19 감염 실태를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여기저기가 다 코로나19인 겁니다.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한 거죠. 그런 심각성에 그들 스스로도 보건 일꾼들 자체가 놀랐다고 합니다. 이미 확산 규모와 속도가 주체할 수 없는 형편이라 이번에 김정은까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 바로 이렇게 긴박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6월 초부터는 평양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통제가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이 가장 나중에 완화됐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3월부터는 학교도 개학하고 차량과 사람들의 이동 통제도 많이 허용했습니다. 6월에 들어서는 어지간히 풀릴 대로 풀린 것이 사실입니다. 평양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이 전면 금지됐던 화물 트럭, 버스 이런 차량들도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들은 다시 전면적인 차단과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북중 국경은 전 연선에 걸쳐서 봉쇄가 다시 시작됐고 평양은 완전 차단을 재차 실시합니다. 완전 차단이라고 하면 평양이 바깥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양에 대한 일체 출입을 완전 금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양 사람들이 장사도 못하고 집에만 붙박혀 있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따라서 1월 최초 평양 차단 때보다는 좀 더 유두리를 두고서 방역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평양 사람들은 식량 등을 구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갈 수 있게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방역소에서 발행하는 방역검사증과 함께 평양시 민원회가 발급한 여행증명서 이것이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된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국제적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확진자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 속속 나오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WHO를 중심으로 그리고 각국 대통령들이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람데시빌입니까? 그 치료약도 보급하고 백신 기술 연구도 가속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과 협조를 더 강화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북한은 지금 전혀 어설 비비지도 못합니다.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우리는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다. 우리의 보건 방역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거짓말만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까 뒤늦게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의 전파 실태를 있는 대로 드러내기에는 정말 쪽이 팔리겠죠. 그래서 북한이 코로나19가 아프리카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보다 더 위험하고 피해가 더 포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북한이 남한에 코로나 협력을 요청한다면 우리 정부는 얼씨구나 라고 덥석 받아물 것이 아니라 북한이 코로나 감염 실태와 그 대응 방안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하며 얼마만큼 돈이 들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는 주고 협력을 할 건 해야지 북한을 또 이렇게 얼려가지고 평화통일 정책성과 이걸 도출하는 데 급해가지고 정신없이 가속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 아니라고 북한에 망탕 퍼주는 거 그게 국민들이 돈임을 명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